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달러 투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목도하셨겠지만 얼마 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었죠. 과거 오랜 기간 동안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등락하며 움직이던 환율 추세를 보면 1200원을 뚫고 돌파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테고 저희는 작년 가을쯤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또 대비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아마 작년부터 달러 투자를 함께 해오신 많은 분들께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재 달러 흐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환율이 왜 상승했는지 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최근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와 환율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언급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테이퍼링 속도인데요. 작년 가을쯤에 발표한 내용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채권 매입을 기존 1200억 달러에서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서 8개월간 진행하여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8개월 뒤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채권 매입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건데 최근에 이 감소폭을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올리면서 테이퍼링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이퍼링 완료 시점이 최초 발표 때는 22년 6월에 완료되는 계획이었다면 변경된 계획으로는 22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에 올린 영상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워낙 말을 바꾸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달러 혹은 300억 달러로 그 유동성의 축소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명분으로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 같다. 지금 조금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런 또 다음으로 금리 인상을 보면 테이퍼링 완료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이 가능한 시기도 빨라지게 되겠죠. 이게 연준의 그림일 테니까요.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는 테이퍼링이 완료되는 22년 3월부터 가능하게 될 거고 분위기를 보면 3월부터 바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의 폭도 한 번에 0.25%가 아닌 0.5%씩 올리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1월 FOMC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장 최근에 진행된 12월 FOMC 내용인데요. 이 중에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이 첫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 비농업 부문의 현재 고용 수준이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양적 긴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에 대한 준비가 다 됐어 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를 풍기죠. 네, 세 번째 나온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데요. 양적 완화가 시중에 돈을 찍어서 살포하는 것이라면 테이퍼링은 그 돈을 찍어서 살포하는 양을 조금씩 줄이다가 없애겠다는 내용이고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시중에 살포해둔 돈을 흡수하겠다 하는 의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그런 과거에서 천천히 줄여나가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현재 달러 환율 상승 원인은 미국의 연준이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유동성 안 줄 거고 오히려 흡수할 거야 라는 분위기로 변한 것인데 중요한 건 시장의 기대보다 이건 시장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연준이 그렇게 계속 밑발을 뿌렸죠. 네, 빠르고 강하게 올 것 같다는 분위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네, 연준은 뒤통수를 잘 치니까 믿지 말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향후에 달러 강세, 약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향후 달러의 흐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연준의 스탠스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스탠스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두 국가 화폐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양국의 정책과 분위기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준의 스탠스를 보자면 이미 연준은 작년 말에 스탠스를 밝히고 발톱을 드러냈죠. 따라서 그 발톱으로 원래 말했던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 분위기를 좀 보고 발톱을 다시 집어넣은 다음 시간을 한 번 더 주느냐 이게 단기적 달러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시장이 견뎌낼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더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이 완료되고 3월에 바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공격적으로 진행한다면 달러 환율은 급하게 치솟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며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며 단기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자면, 우리 한국은 작년에 이미 0.75%에서 1%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 초에는 1.25%로 한 차례 더 인상을 했죠. 저번 영상에서 저는 이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 대비 0.5%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고, 삼성, 현대, SK와 같은 해외 수출 기업이 외화를 잘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한번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그에 발맞춰 계속해서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한국을 고려해주지는 않고, 한국은 미국만큼 많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는 아니니까요.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지속해서 인상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 유출이 심각해지고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겠죠. 이때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외화를 벌어들여 환율 방어에 이바지해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되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과 향후 달러의 강세, 약세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준은 언제까지 이렇게 무서운 매파적 성향을 유지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매를 맞더라도 몇 대를 맞는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주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너무 뚱뚱해진 돼냥이가 돼서 다이어트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밥도 좀 줄이고 운동도 시키려고 노력하겠죠. 처음에는 밥을 줄이고 운동 강제로 시켰더니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날렵해지고 몸도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이 녀석이 스트레스를 받아 축축 처지고 운동도 잘 못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단식과 운동을 단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적절한 밥의 양과 컨디션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을 고려하겠죠. 그래야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지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연준도 비슷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재정적 건전성과 시장 충격을 모두 고려하며 저울질하고 최적의 밸런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겠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6.8% 수준으로 정말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시장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일단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엄청나게 공격적인 스탠스와 분위기로 겁을 주며 긴축 정책을 시작하겠지만, 시장에 충격이 감지된다면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며 정책을 완화하고 밸런스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너드 청문회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올해 말, 즉 22년 말까지 2.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목표는 목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관망하다가 그 수준까지 적절한 속도로 잘 내려가는지를 여러분도 저도 함께 지켜보면서 연준의 다음 스탠스를 예상해보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시장에 큰 충격이 난다, 이러면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확률이 높고, 시장에 일부 충격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연준은 그걸 어느 정도는 감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양이 주인이 옆집 고양이를 신경 쓸까요? 네, 보통은 그렇지 않죠. 미국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경제가 약한 다른 나라가 어떤 충격을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강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환율에 충격이 오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다가 우리는 피해를 입기보다는 역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그럼 1월 27일 FOMC 내용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네, 이 내용까지 다 다루자면 지금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